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하대학교 철학과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61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시간 표현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셋 다 이제 격용법이었는데 명사를 속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역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대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셋 다 어땠어요? 전치사 없이 속격만 전치사 없이 역격만, 전치사 없이 대격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시간 표현이었는데 의미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정리를 하는 거죠. 그 정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그림 하나면 다 되거든요. 이 그림 하나면 다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속격이라는 건 뭐였어요? 속격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 중에 어떤 시간의 기간, 범위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간의 범위,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의 범위가 있으면, 시간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중에 그 사건이 발생했다. 그 기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속격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굉장히 비구체적이에요. 딱 이 기간까지만 주어지고, 이 범위만 주어지고, 그래서 결국 언제 일어났는데 하면은 그거 그 딱 콕 집어서 바로 이때야.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는 주어지는데 어느 기간을 딱 콕 집어가지고 바로 이때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기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위 중에서 어느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 범위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더 좁혀가지고 딱 어느 한 지점을 콕 집어서 바로 이때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겠죠. 테스 헤메라스 테스 헤메라스 하면 이거 속격으로 쓴 거잖아요. 속격 단수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그날 중의 어떤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중에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굳이 덧붙이자면 그날 중에 어떤 때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한다면 during the day가 되겠죠. 근데 그냥 during the day라기보다는 at some time인 거예요. 이게 이제 at some time이라는 표현이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헤스 헤메라스 말고도 이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이 결국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 범위의 속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랑 비슷해요? 굉장히 이 속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속격의 다른 용법 중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부분으로 나눠지는 전체의 속격이라는 게 있었죠. 얘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왜 비슷하냐면 이 전체 중에 이제 그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뭐예요? 이제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격 얘도 속격이고 얘도 속격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왜 유사하냐면 이 부분으로 나눠지는 전체의 속격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 범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제 수식받는 명사였던 거죠. 이때 그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가 이제 그 속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에서 더 좁히려면은 속격 말고도 뭐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시간 범위의 속격이라는 것도 일단 그 굉장히 보다 더 넓은 범위를 준 거예요. 여기서 더 좁히려면은 이제 다른 문장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넓은 걸 가리킨다. 보다 넓은 걸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비어있는 원까지가 이 속격이 가리킬 수 있는 최, 최대한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좁겠죠? 사건이 이제, 물론 이제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만큼 지속될 수도 있고,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이 범위보다는 작겠죠? 이 범위는 뭐예요? 이 시간 범위라는 건 사건 발생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덜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역격은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언제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누가 이제, 야, 언제 그게 발생했는데, 언제라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뭘로 해요? 역격으로 해요. 그때!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담백하게, 그냥 이제 아주 분명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격이란 건 결국에 어떻겠어요? 이제 이 역격이란 게 다양한 명사들이 역격으로 쓰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배운 건 헤메라지만은 헤메라 말고 예를 들어 뭐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루, 날일 수도 있고 달, 개월일 수도 있고 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의 단위들이 있잖아요. 시간 이제 1시간, 2시간 할 때 그 시간, 하루 이틀 할 때 그 날, 아니면 이제 1개월, 2개월 할 때 그 달, 아니면 1년, 2년 할 때 년, 이런 시간의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단위들을 마치 하나의 점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냥 그, 딱 콕 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역격으로 이 일을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마치 이 이틀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의 점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한 하나의 시점처럼, 하나의 지점처럼, 지점, 시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순간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찰나를 의미하죠. 이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순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역격이라는 거는 어떤 지점, 시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격이 있죠. 대격은 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건이 일어나냐. 얼마나 오래냐면 이제 how long이죠. 한마디로 이제. 그 소리는 뭐예요? 대격이라는 거는 6일 동안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건의 길이, 사건의 시간적인 길이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엔 뭐예요? 이게 속격이죠. 이게 뭐예요? 역격이죠. 이게 뭐예요? 대격이에요. 끝. 더 이상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널찍한 범위인 거죠. 보다 넓은 범위인 거죠. 이 안에 뭔가 사건이 있겠죠. 그건 구체적으로는 더 잘 몰라요. 굉장히 모호하지만 어쨌든 딱 이 범위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역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뭐 2024년에 라고 하면은
그 1년이라는 거를 마치 이제 하나의 점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의 지점에 불과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